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측근과 변호인 그리고 언론인까지 김 씨 돈이 흘러간 이곳저곳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김 씨의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의 행방을 쫓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측근 2명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도 최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그리고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오간돈이 자금 세탁 등에 쓰이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숨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관계자는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았다거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 조사에서 이를 소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를 막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는지도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기자들에게 돈과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는 김 씨 언급이 등장하는데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언론사 2곳을 인수하려다 무산됐는데 그중 한 곳의 법무 담당 부사장 자리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제안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씨의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검찰은 향후 재판과 수사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를 겨냥한 압박 수위가 한층 강해진 상황.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살펴보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게 있는지 등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겨울철 코로나 유행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흐름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가 이번 주에 감소 추이를 보이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중국발 입국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9,000여 명,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내려간 것은 2달 만입니다. 2주 이상 주간 발생 환자가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코로나 확산세는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 아래여서 현재 유행 지표로만 본다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 규모가 이번 주 감소 추이를 보이면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만일 이번 주에 우리가 본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또 방역 당국이 중국발 확산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중국 대도시에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우선 보호 대상인 고위험군 접종률이 지표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위중증 상황이 재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우선이란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라도 충분히 높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안전장치는 안 돼 있는데 자꾸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중국발 입국자들이 제3국을 통해 입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방역당국은 한국 도착일 기준 7일 이내에 중국을 들렀다면 신고하고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과 관련한 방역 규제를 풀었죠. 3년 만에 해외를 갈 수 있게 되자 베이징 공항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40일간의 중국 설 특별 운송 기간에 연인원 2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봉석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과 관련한 방역 규제를 풀자 베이징 공항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들뜬 모습으로 저마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是17号，到时候就可以取到我的护照了，然后我就开始有一个很好的一个计划，我可能会先去泰国去。去香港呢是我这个工作的原因，因为就是因为我是做生意嘛，然后去香港那边。那此外呢，其实我是有亲戚在日本那边，所以其实今年的话应该也会去日本探亲。我的亲姐姐已经3年没。 홍콩과 10분 거리지만 중국이 방문 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면서 막혀있던 검문소가 열리자 일요일 하루에만 4만 5천 명이 왕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전 시민들이 새해 상징인 토끼 인형을 뒤집어 쓰고 홍콩인들을 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40일간의 중국 설 특별 운송 기간에 해외 여행객을 포함해 연인원 2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되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 환자 입원율 등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0개에 가까운 국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이 가운데 독일 정부는 중국 여행을 삼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내 코로나 대유행병이 국지적 유행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세계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이 변이 XBB가 중국 내에서 지배종이 되지 않고 대규모 감염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건당국 전문가의 말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서입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가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별, 판매처별 판매 단가가 공개되면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기름값 정보의 확대입니다. 전국 단위로만 보고되는 정유사별 석유 제품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지역별까지 확대하고 정유사별 석유 제품 판매 가격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별, 판매처별 판매 단가가 공개되면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는데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제품 가격과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 과정을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1년 가격 공개가 강화되면 정유사가 경쟁사에 올린 가격에 맞추는 동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기름값 가격 공개 확대를 추진하자 당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지난달에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데요. 돈 스파이크가 마약 범죄 전력도 있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돈 스파이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100여 그램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스파이크가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한 번뿐인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신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약 3,9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돈 스파이크의 범행이 드러난 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호텔을 전전하며 범행을 벌여왔지만 공범 중 한 명이 검거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021년 말부터 보도방 업주와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